조갑조의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9월 6일 밤 10시입니다. 저는 55년째 기자 생활을 하면서 역사적 관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기사를 쓰는데 적용을 했습니다. 역사적 관점이라는 것은 오늘은 과거의 결과이고 미래는 오늘의 결과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떤 사건은 단독으로 일어나지 않고 과거와의 관계 속에서 과거로부터 시작된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 흐름은 미래를 향해서 달리고 있다. 과거와 오늘을 정확하게 알면은 미래도 예측할 수 있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은 2022년 윤석열 정부 탄생 때부터 지금 윤석열 부부가 구속되어 있는 이런 상황까지의 한 3년여 동안 이런 역사적 관점을 가지고 글을 쓰고 전망을 하고 분석을 해왔는데 상당히 적중률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이 몰락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몰락의 기록이라는 책도 540페이지입니다만은 펴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물을 역사적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상당히 정확하다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느끼고 있습니다. 역사적 관점이라는 것은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이어주는 생각이고 동시에 살았던 사람, 즉 이미 돌아가신 분이죠. 돌아가신 분, 살고 있는 사람, 태어날 사람을 항상 같이 이어주면서 생각하는 그런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4월 말에 이재명 후보를 만났을 때 맨 처음 물어본 게 있었습니다. 청와대로 돌아가십니까? 라고 했더니 청와대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시로 대통령실을 옮기는 문제는 그것은 천도와도 관계 있고 이것은 헌법 개정 사항이니까 그것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고 일단 청와대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도를 했습니다. 왜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청와대 대통령실을 국방부로 옮기는 무도한 정책을 펴지 않았더라면은 저는 두 부부가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이전, 청와대 대통령 이전이 그 뒤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취재한 바로는 윤석열 대통령도 국방부로 가는 것을 내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것이고 그 누구는 아마도 김건희 씨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오늘 두 사람이 구속되어 있는 이런 상황은 두 사람의 어떤 운명이라고 그럴까요? 자업자득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지나간 조갑제닷컴 기사를 검색하다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글을 하나 다시 찾았습니다. 이게 언제 쓴 거냐면은 2024년 3월 27일, 그러니까 작년 3월 27일이니까 작년 4월 10일
총선거를 13일 앞둔 시점에서 쓴 겁니다. 요걸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 청와대 이전이나 수도 이전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고 이걸 함부로 장난치듯이 하다가는 꼭 당하는 수가 있다는 경고를 하려고 합니다. 2024년 3월 27일 조갑제닷컴 기사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 개정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천도, 즉 수도 이전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국회를 세종시로 옮겨 세종시를 정치 수도로 만들겠다고 했다. 다음 대통령 선거에 저음하여 대통령실과 대법원까지 이전하는 공약을 할지 모른다. 표를 얻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불태우는 반역적 행태이다. 대통령실을 잘못 옮기면은 정권이 망하고 수도를 잘못 옮기면 나라가 망한다. 요거는 맞았습니다. 대통령실을 잘못 옮기면은 정권이 망하고 윤석열 정권이 망했습니다. 수도를 잘못 옮기면은 나라가 망한다. 아직 수도를 옮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역사적 사실을 제가 쭉 나열을 했습니다. 1. 서기 901년에 궁예가 세운 후고구려는 수도를 송악, 지금의 개성으로 정했다가 그 3년 뒤 철원으로 수도를 옮겼다. 무리한 공사를 한 것이 민심을 흉흉하게 했다. 궁예는 국호까지 바꾸었다. 마진으로. 906년에는 다시 국호를 태봉으로 바꿨다. 918년 군사 쿠데타로 궁예는 죽고 왕건이 집권한 뒤 수도를 다시 송악으로 옮기고 고려라 했다. 고려 인종 때인 1135년에는 수도를 개경해서 평양으로 옮기는 운동을 폈던 묘청 일파가 권력투쟁에서 밀리자 평양에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다음 해 진압되었다. 이 고구려 장수왕은 서기 427년에 수도를 환도성에서 평양으로 옮겼다. 만주에 있는 환도성은 만주의 통구입니다. 남진책의 터전을 마련했으나 그 뒤 고구려는 백제 신라와 자주 싸우면서 수와 당의 공격을 받는 국력의 소모를 초래했다. 서기 668년 신라와 당의 연합군에게 평양이 점령되어 멸망했다. 3. 백제는 서기 475년 고구려 장수왕이 백제의 수도 지금 송파에 있는 미래성입니다. 미래성을 함락시킨 다음 백제 계로왕까지 죽였다. 백제는 지금의 공주 웅진으로 옮겨서 4대 66년을 보냈다가 성왕 때인 538년 다시 부여로 천도하여 660년에 망했다. 수도를 공주로 옮긴 왕은 계로왕의 아들 문주왕이었다. 그는 서기 477년 즉 천도한 지 2년 뒤 부하에게 살해되었다. 아마도 천도에 따른 지배층 내부의 암투 때문인 것 같다. 수도를 공주에서 부여로 옮긴 이는 성왕이었다. 그는 서기 554년 한강 유역을 차지한 신라군을 치기 위해 관상성 싸움을 일으켰으나 신라군의 매복에 걸려 전사했다. 최근 논문에서 김갑동 대전대학 교수는 성왕의 한 폐인은 수도 이전에 따른 무리한 노력 동원으로 백성들이 피로해 있었고 불만에 차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다. 4. 발해는 약 230년간 수도를 5번 옮기다가 국가의 구심력을 잃고 말았다. 반면 신라는 수도를 경주로 정한 뒤에는 한 번도 천도하지 않았다. 6. 로마도 수도를 로마에 정한 다음에는 서로마, 동로마로 분리되기 전후까지는 한 번도 수도를 옮기지 않았다. 6. 청년왕국 신라도 천년공화국 베니스도 수도를 한 번도 옮기지 않았다. 로마도. 요사의 세계적 추세는 수도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국가 간 경쟁도 도시 간 경쟁으로 변하고 있다. 서울을 더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민족사적 정통성을 놓고 타협이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을
평양 정권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수도를 남쪽으로 옮기려는 발상은 국가 정통성과 경쟁력의 원천을 제거하려는 것으로서 수도를 남쪽으로 옮기다가 망한 백제의 길을 가자는 것이다. 수도 이전을 놓고 장난치는 자는 반역자일 수밖에 없다. 감사합니다.